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김부겸 대구시장 출사표. 예,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에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김 전 총리는 오후에도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면 국민의힘은 대구에서조차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주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컷오프, 무효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무소속을 의미하는 흰색 점퍼에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어깨띠를 메고 유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대구를 찾아서 이 전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대구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걸로 전해지고요. 후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공천을 마무리한 뒤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서 아무래도 전남 광주특별시장을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구부터 살펴볼까요? 대구의 대진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민주당은 김부겸 전 예. 총리가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후보 결정이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진숙 주호영 둘을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의 결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뭐 이후에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이번에 단일 대오로 어떤 대구시장 선거를 치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호영 의원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냐 마냐 그 논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경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 하나의 조직으로 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방선거의 특징상 상당히 조직의 표의 동원이 좀 중요한 선거인데 아마 대구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좀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가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파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게 예. 법원에서 만약에 그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 만약에 당에서 경선을 안 붙여준다. 그럼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 주호영 의원이 100%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와 같이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명분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양자 대결이 좀 유력해 보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볼 땐 3자 대결의 가능성도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출마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한 2주 전부터도 예.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번 자맹도 했었고 예. 또 최근에 그 뭐 충북지사도 그렇고 뭐 대구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칼질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이거 뭔가 이정현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막판에 광주 전남 통합시장을 한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썰들이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입에서도 뭔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예.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 자체가 아마 광주 전남 통합시장으로 한번 나가려고 하는 그 본인의 뜻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에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하나의 빌드업을 해왔다라는 비판 이거 당내에서 아마 세게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뭐 여러모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박상용,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네, 어제 녹취록 공개됐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2023년 6월 1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에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먼저 잠시 박상용 검사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의 최정점으로 보고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한 법정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통화의 당사자 박성현 검사는 통화 내용과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화영 종범 의율 을 제안한 거는 서 변호사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방금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으로 하는 형량 거래 정황이 있다는 자신의 육성 노치가 있는 기사를 보았다면서, 그 말은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팀의 플리 방해닝 정황 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이후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당장 박 검사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녹취를 듣고 나서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상당히 조작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와 관련된 물증이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국면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녹취록에 보시면은 검사가 예. 어떻게 이재명 당시 예. 대표라고 이재명 씨라고 합니다만 이재명 씨가라고 대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 지도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지 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이 표적 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검찰권을 가지고 사유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저 녹취록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박상용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 라인이 어디까지 이 소위 말하는 이 표적 수사와 이 정치적인 그 탄압 수사에 관여를 했는지가 아마 밝혀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 저렇게 검사랑 저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어떤 네. 변호사와 어떤 신뢰관계가 있길래 저런 식으로 마치 이런 조작과 왜곡 수사를 하는 과정을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굉장히 믿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이 녹취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공개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23년 5월달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예. 당시에 윤석열 검찰의 이 조작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민석 변호사도 지금 당시에 이화영 지사 변호를 하다가 그 배우자분, 이화영 예. 지사의 배우자분이 정신 차려라는 그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당시에 그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좀 도를 넘는 회유와 이 검찰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비판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저런 통화 내용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상당히 좀 희한한 광경이기 때문에 예. 전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예. 누가 당시에 윤석열 검찰 라인들의 뭐 변호인까지 다 포함해서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금님교회 캔디님, 박상용 검사가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목으로 의율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직권남용도 가능할 것이고,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든지 아니면 뭐 강요죄도 의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 법 왜곡죄가 당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야 법 왜곡죄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당연하고 예. 처벌까지도 열어놓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런 입장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명박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 네, 중앙일보 인터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3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가 단순히 패배한 수준이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씨와 관련된 일화도 하나 언급을 했는데요. 2024년 8월에 윤석열 씨가 관저로 자신을 초대했을 때 인사와 관련해서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면서, 당시 윤석열 씨가 술도 와인 한 모금만 하고 말길래 말수도 적고 술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에 윤석열 씨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됐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에 자신의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감사의 뜻은 따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반면 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탈원전 철회, 북극 항로 개발, 자원 외교 등 보수 정권의 정책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행이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나와서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지가 좀 저는 의문이 들었고요. 네, 해당 인터뷰에는 보수의 큰 어른이다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요. 뭐 저는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제가 정치인이지만 전 동의할 수가 없는 예. 거고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윤석열한테 수사받은 이명박 그리고 또 이명박에 의해서 사면복권이 된 또 이명박. 아, 이게 완전히 윤석열 시대에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쭉 이어오는 지난 10년 동안에 네. 완전히 이 진영과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그 참혹한 네.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사면해준 이명박. 이상하잖아요. 예, 수사를 직접 했는데 이제는 또 사면복권을 해줘버렸으니까 상당히 좀 이 교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 비리 때문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 권위 신뢰를 가장 무너뜨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뭐 인정을 하자 보수는 참패했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참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좀 한심한 반응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누구와 손잡았겠습니까? 예. 윤핵관. 그 윤핵관들의 뿌리를 놓고 가면요. 다 MB 때 그 배치단 소위 말해서 이명박 라인들이 윤핵관으로 진화가 돼서 결국에는 검찰 라인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예. 만든 거거든요. 그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간 인사들 중에 아주 많은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책임, 그러니까 이명박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가져온 해악에 대해서 전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때지 뭘 인정하고 뭐 보수는 참패했다는 식의 저런 중개성 인터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싶고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방향성은 옳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발언과 인정이 뭐 크게 이게 대세에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 남자 일부가 지지세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30의 지지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이명박 그 정부 때 말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사실 지금 전 세대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조금 이제 지지세가 좀 약한 세대가 이제 20대, 30대인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런 실용과 국익의 노선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예. 조금 더 이제 유능함을 이제 더 인정받는다면은 전 충분히 그 지지도 저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2030이 자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진실을 알게 되어서 자기를. 네네 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그 쇠고기 집회 반대 집회에 나왔던 그들이 이제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때 취지를 20대면 지금 나이가 꽤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때 10대가 뭐 이제 예.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뭐 사실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굉장히 달변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해설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아니 근데 당황하시는 게 MB에 아닌가. 대해서는 예, 해설하기가 이게 참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참패가 아니라 개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후티 반군 이란전 참전. 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인 28일 예멘의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인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1994년 예멘의 소수 종파인 이슬람 시아파 반군으로 창설됐던 후티가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4년에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무정부 상태에 빠뜨렸는데요. 이후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의 축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참전을 선언을 했고 여기에 후티까지 참전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범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서 50개 주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번 시위는 트럼프 2기
MB 행정부 출범 뒤에 열렸던 세 번째 노킹스 시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10월에 열렸던 노킹스 시위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번 시위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휘발유 값을 포함한 각종 물가가 치솟고 또 미군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시위를 좌파들의 조작극이라고 평가절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말을 보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협상을 극도로 잘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네, 오늘 달러가 최고가 1,520원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주식시장도 계속 예. 출렁출렁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지금 원유 가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트럼프의 이 가벼운 처신과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 분노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후티 반군이 그 예멘 북부의 자이드파 시아파 무장 정치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란의 대리인격으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 반군들이 좀 참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컨테이너만 해도 세계 물동량의 30%가 여길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경제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도 더 커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마음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보자면은 예. 전쟁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정말 필요한데 이 후티 반군까지도 이제 참전이 되게 되면 이 나중에는 이란과 미국이 어떤 종전에 관한 선언을 하더라도 이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지금이라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 노킹스 시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좀 이런 엑시트 출구 전략을 좀 마련을 해서 전 전쟁을 빨리 하루라도 끝내는 것이 트럼프에게도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좋은 상황님이 인생의 이재명이라는 레버리지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인버스일 줄이야. 내 주식 이렇게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신인기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번 주 정치권 사진 한 장 가볼까요? 네, 28일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청년 공개 오디션을 결선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 오디션에서 최종 우승한 사람들의 면면도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던 최종부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경북 도의원 후보로 선정된 허지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팬앤 마이크 TV에 출연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이력이 있고요. 현직 창원시 의원으로 경남 도의원 후보로 선정된 김용록 후보 역시 창원시의회에 사전투표지 투표 관리관 날인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인천시 의원 후보로 선정됐던 이범석 씨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신전대협 역시 중국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적인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캠퍼스 내에 부착해온 곳입니다. 네, 심각하다 늘 지적은 하고 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제 갈수록 가관인 네. 상황이고 지금 뭐 이혁재 씨가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도 상당한 또 국민적 비판을 받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선정된 이 지금 뭐 오디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편 주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 지금 다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뭐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고 아마 지금 들어가게 된 뭐 지금 뭐 최종부, 뭐 허지훈, 뭐 지금 김영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범석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이 종말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매우 심각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이제 자정 능력이 없고 이제 공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제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서기 힘든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결국에는 이제 당권 때문에 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지방선거는 이미 다 물 건너 간 걸로 보여지고요. 이 당에 남은 뭐 자산이나 당에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당권만을 노려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도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더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국민의힘의 종말이 더 가속화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금님교의 캔디님이 국민의힘 정신 차리면 어쩌냐 노심초사했는데 기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국민의힘 상황은 더 바닥에 바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3월 3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진우, 하우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